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8월 종료까지 1거래일 남았는데 8월 시장은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처럼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오르고 중간에 급락장이 있었지만 종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 시세가 나왔다 하면은 기본 20%, 30%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두 번째 VI가 걸렸다 치면은 25%, 27% 가장 많이 움직이는 수치인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 싶으면은 변동성이 정말 잘 나와서 매매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의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달 9월도 마찬가지로 지금 활발한 거래 대금이 갑자기 10조 원 아래로 뚝 끊길 일은 없을 테니까 벌써부터 9월 시장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끊긴다 하더라도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서서히 끊길 것이지 지금 상태를 유지해 준다면 이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잠깐 급락하고 또 캔들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이렇게 돈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캔들을 보시면은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 달면서 무너져 버렸는데 강한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좀 지루하고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캔들과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수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한 것을 유지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점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며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일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종목의 분봉만 보고서 매매하더라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 황금선을 회복을 해줘도 바로 무너지는 종목은 그전 저점을 깨면서 더 무너지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고 지수를 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유지해 준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지금 지수도 이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게 다음 주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저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반갑지가 않은 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얘들이 매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 이틀 들어온다 해서 반갑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좋긴 하지만 차라리 얘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고 지수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 어차피 며칠 있다가 팔아버릴 텐데 얘들이 매수를 해줘도 문제고 매도가 나와도 문제라서 지금은 차라리 수급보다는 추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며칠 동안 보고 있던 종목이 한 개 있는데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매를 했지만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튀어 오를 때 평소와 거래량이 좀 다르게 나와서 오전에 치고 올라갈 때 매매를 빠르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요즘에 워낙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랐다 하면은 기본 20%, 30% 그냥 엄청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보고 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전 고점이 11,800원 게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종가를 10,000원 위에서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0,000원 밑에서 형성이 되었으면 10,000원에서 저항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1,150원, 10,000원, 1,300원 이렇게 10,000원가 떨어져서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또 꾸준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또 반응이 나왔는데 스페코라는 종목이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반응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서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랑 약간 비슷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종가가 10,000원 위에서 계속 형성이 된다면 결국에 고점 뚫어주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 고점 12,900원까지, 그리고 12,900원이 스페코에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저거를 뚫어주게 된다면 이것도 빅텍처럼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며칠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10,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시장에서 10,000원 위를 강력하게 지켜주고 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면 결국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오고 두 번째 VI까지 직행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내려왔지만 저 같은 단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간다면은 매수를 안 하겠지만 이 근처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서 두산중공업처럼 이 10,000원 위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 결국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봤던 종목이 CJ시푸드랑 부강약품이랑 S맥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움직임이, 일단 S맥이랑 부강약품은 음봉이 좀 크게 나왔고 CJ시푸드가 5,000원을 지켜주니까 장중에 2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거 차이점을 보시면 어제 CJ시푸드는 시간의 거래에서 영망치형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안 좋은 캔들로 마감했지만 장 시작할 때 시초가가 마이너스 4%, 시초가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시초가에서 빠지지 않고서 결국에 중요한 자리 5,000원을 뚫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뚫어주었다가 시간 지나서 무너지지 않고서 다시 오전 고점 돌파하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지켜줘야 될 자리,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단순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안 좋았던 CJ시푸드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맥이랑 부강약품은, 이건 장전 시간의 거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강약품이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40만 주 넘게 쌓였습니다. 38,000원짜리가 아무리 강해도 40만 주 넘게 쌓였고, 그리고 S맥이 워낙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250만 주인가 350만 주인가 그 정도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체결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매수 대기 물량을 말도 안 되게 쌓아 놓아서 개인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함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장후 시간의 거래나 장전 시작할 때 좀 오버스러운 물량이 쌓여 있다면 그건 험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험매수가 아닐 경우에는 결국에 시초가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시초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회복할 생각도 없이 그냥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 중요한 자리는 이 음봉이 나왔던 날 시초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몸통을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부강약품이 몸통을 회복하려면 10%가 올라야 됩니다. S맥도 10% 이상 올라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만에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바로 잡는 것보다는 그냥 서서히 회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강약품도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떨어진다면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만약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고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고점 근처에서 마감하면 할수록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몰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고점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시푸드는 현재 호가 단위가 변화는 5,00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앞으로 5,000원을 두고서 좀 치고 박을 것 같은데,
일단 이틀 동안 이 정도 상승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4,800원 정도인데 여기 사서 여기까지 버티면은 마이너스 10%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뭐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뭐 매매를 못 하겠지만 만약에 며칠 동안 쉬어가면서 5,000원 위에서 오늘 종가 근처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서 좀 좋은 캔들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그 뒤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꾸준하게 지켜보던 종목인데 일단 E&D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나갔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종목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일선 위에서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수급이 들어옴에도 5일선 밑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켜준다면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오늘까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셀레맥스가 상장 초기에 정말 반응이 잘 나와서 계속 보고 있었지만 3거래일째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끊기거나 계속 떨어진다면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다시 고점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하거나 또다시 거래량이 적극적으로 붙게 된다면은 그 뒤부터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몬이라는 종목도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의 중요한 가격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0원. 종가를 이 중요한 자리 위에서 형성을 시켜야지 뭐 셀리버리나 제넥신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대박이 날 텐데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19,450원 위에서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한 방에 뚫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올랐는데 오늘 1%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걱정됐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며 요즘에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피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들어오는 날에는 그 들어오는 날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하지만 얘들이 들어온 그 다음 날에는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온바이오도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금 전 고점 근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있는데 전 고점 유지해주면서 수급까지 들어와서 요즘에 계속해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파맵신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물량을 쌓아놓은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장전이나 장후 시간의 거래에 쌓여 있다면 일단은 저는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전 고점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의 수급만 몇 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번 뚫어줄 것 같은데 이거 전 고점 뚫어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첨보도 계속 보고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뭐 작정하고 단타를 친다면 칠 수 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이고 풀어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매매를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강했던 와이솔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36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거는 안 봐도 뻔하고 JB 모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는데 이 패턴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얘들의 알고리즘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수해주는 종목을 함께 당일 매수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입니다. RF텍도 실컷 사다가 한 방에 나갔습니다. 이거 JP 모간 한 방에 매도. RF텍이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인데 이거는 당연히 보시다시피
전 고점인 13,350원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그 뒤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와 거래량은 괜찮은 편이며 이 가격을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시간의 거래에선 매도가 약간 강하긴 하지만 전 고점 돌파했고 충분히 쉬어줬고 만원에서 크게 벗어났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8,800억 원.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고점까지 거리가 10% 정도 되지만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정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와서 전 고점을 그냥 힘없이 깨버리면서 거래량이 뚝 끊기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이랑 CJ 시푸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개 종목 다 흐름이 약간 비슷합니다. 이런 종목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전 고점을 돌파, 둘 다 차트 모양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전 고점 돌파해서 시세가 나왔는데 두 개 다 공통점은 좀 둘 다 장중에 롤러코스터를 태웠습니다. 어지러울 정도였고 이걸 단타로 빠르게 먹긴 했지만 계속 버티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이렇게 올렸다가 급하게 무너뜨리고 올렸다가 급하게 무너뜨리고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태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오늘은 알서포트란 종목의 변동성이 엄청났는데 이거 단타 치기에는 정말 적합한 종목이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볼만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거를 들어갈 정신이 없었으며 시작하자마자 무너졌다가 이렇게 장중에 VI도 걸리고 그리고 20%까지 상승이 나오고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YBM넷이 5,700억 원이 나왔는데 캔들 자체가 단타용 캔들이긴 하지만 이걸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심하게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괴롭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이 좀 생선뼈 같이 생겼다 싶으면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며 좋은 캔들이 뜨면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매매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넥신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만 잠깐 저점 대비 5%가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 뒤로 제가 몇 번 찔러봤지만 수수료 세금만 납부하고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전에만 잠깐 움직였다가 그 뒤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등주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흐름인데 이 종목을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준다는 게 아니라 어제 호가창 봤을 때 상승 속도를 봤을 때 정말 수직으로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뉴스로 인해서 잠깐 10%가 오른다 해서 그게 개인 투자자만 들어오거나 그냥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뉴스였으면 10% 올랐다가 그냥 바로 제자리까지 내려갔을 텐데 이게 상승한 다음에 상승한 자리를 쉽게 깨지 않고서 유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수급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 수급 때문에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이 매도가 나왔음에도 그리고 오늘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반갑지가 않고 오늘도 따지고 보면은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안 좋은 수급에도 주가가 상승한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줬다는 거,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어제 엄청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때 또 저런 엄청난 힘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올랐던 자리를 좀 편하게 지켜주게 된다면 결국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치고는, 그리고 수급이 안 좋음에도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구간을 전부 다 잡아먹고선 힘이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리드가 또다시 고점 돌파. 뭐 딱 보더라도 전 고점이 12,300원, 그리고 현재 12,3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온다 해도 나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생각한다면 최근에 27만 주, 4만 주, 41만 주 이게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지금 추세 보고서 이 가격 유지를 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저 나와야 될 물량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이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어차피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몰리고 있어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상승이 나와서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잘 고르시고 다음 주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